연주세회 거꾸로 기술과정 변화하는 가족편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가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특히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족의 구조, 가족이 갖는 기능,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건데요.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비슷한 용어들이 있죠. 비슷한 용어들. 가정, 우리 교과목 제목에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 가족, 가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자, 가정은요.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생활 내용 플러스 장소, 활동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 제목 기술 가정인 이유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구성원과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관계를 둔 집단을 얘기할 때 그거를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거죠. 거기 들어 우리 가정 내에 사람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가구는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가정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이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은 구성원의 얘기고요. 가구는 공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가족의 의미는 사회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산업화, 도시화 됐고요. 산업화나 도시화. 과거에는 여성이 경제 활동 안 했는데 여성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나 자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다양한 영향들 때문에 가족의 의미 자체도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과거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요즘 아직까지는 과거의 가족의 의미에 초점을 좀 맞춰놨어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맺어진 남녀인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혈연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피를 나눈 자가 아니니까 유전적으로 같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혈연 관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섰어요. 더 넓은 의미.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가 뭐야? 유대 관계? 친밀하고 애정 어리고 이런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면 어떤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의 의미로 두고 있어요. 되게 넓게 보고 있어요.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가냐면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넣냐 안 넣냐 이런 얘기도 많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자, 두 번째로 가족의 구조도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자, 첫 번째로 규모가 축소됐어요. 규모에는 그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었겠죠. 뭐 과거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모 고모 뭐 삼촌 다 사니까 자녀들까지 계속 사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은 뭐 1인 가구도 있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부부만 사는 경우도 많고요. 부부와 자녀 하나 정도? 셋에서 숫자가 줄었죠.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대가 단순해졌다 이렇게 됐죠. 자,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세대는 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세대 가구를 뭐라고 하냐면 부부를 얘기할 때 1세대 가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만 있는 경우 1세대. 자, 부부와 자녀.
부부와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2세대. 3세대는 이제 부부가 조부모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있고요. 그 부부의 자녀가 태어나게 손자녀까지 이렇게 세 세대가 같이 있는 경우를 3세대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3세대가 함께 살았다면 지금 갈수록 2세대 자녀도 요즘 만나잖아요. 저출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1세대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단순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형태 이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형태는 다양해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의 의미가 넓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혈연 중심의 가족으로 얘기하니까 뭐 가족의 종류, 형태가 다양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의 형태가 혈연 중심에서 훨씬 넓은 의미로 갔기 때문에 다양하게 바뀌죠. 자, 다문화 가족. 네.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사람과 같이 결혼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해요. 다문화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되게 좀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민족과 인종과 문화가 다른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함께 가족을 이룬 경우 이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혼 가족 있죠. 그냥 이혼도 많고요. 재혼도 많다 보니까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 그 다음에 혈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혈연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입양이라고 하는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가족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자녀 가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가족의 의미가 넓어지면서 혈연은 아닌데 함께 한 공간에서 유대관계를 갖고 같이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공동체 가족이라고 해요. 근데 좀 자세히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체 가족은 보통 뭐 독거 노인과 또 뭐 부모하고 따로 있는 뭐 어린 청소년과 뭐 이렇게 같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풍거 가족,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뭐 다둥이 가족, 뭐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도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의 기능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제시한 6가지 기능을 원래 갖고 있어요. 고유하게. 자, 애정과 정서적 안정의 기능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당연히 우리 가족의 개념에 혈연관계에 맺어져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있을 때 안정을 취하고 하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출산과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하는 양육의 기능이 있어요. 아직도 자녀 출산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겨요. 자, 그런데 이제 양육은 과거에는 이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육아와 양육은 집에서 엄마가 했는데 지금 어머니들도 다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이 많이 이제 사회로 보내졌죠. 사회로 이전이 됐죠. 사회로 이전이 돼서 양육은 보통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서 대신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화 시키는 거. 사회화가 뭐예요, 사회화? 개인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익혀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도 과거에는 집에서 시켰어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능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사 짓는 기술 이런 것도 가르쳤고, 엄마가 딸에게 뭐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결국 다음에 우리 사회가 뭐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농업 사회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가 대신하고 있는 게 맞죠. 거의 없어진 기능이라고 봐야죠. 자녀 교육을 할 수 없는
뭐 좀 시대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라든지 다른 뭐 교육기관에서 대신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휴식의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할 때, 내 방에서 할 때 제일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휴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가정이 하고 있지만 플러스로 우리가 뭐 레저나 뭐 캠핑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밖으로 나가져 있는 개념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인을 돌보거나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가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일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로 많이 옮겨진 상태죠. 그래서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복지센터 같은 이런 데서 대신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약해진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의 모든 물품을 직접 생산을 했고요. 그걸 또 생산한 걸 직접 썼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생산의 기능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소비의 기능은 더 커졌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기능의 변화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가치관도 변했어요. 가족 안에서의 생각,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자, 과거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년기를 넘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은 필수였거든요. 왜 필수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필수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혼자 사는 사람 도시 가구도 늘어났거든요. 자,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자녀 꼭 있어야 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뒤를 이어야 되고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보호해야 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려면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녀도 꼭 필수였어요. 자녀 낳아야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녀 못 낳으면은 이렇게 막 쫓겨나고 이랬다고 들어봤죠. 옛날 이야기요. 자녀를 안 낳으면 왜 안 낳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필수적인 문제였다면 요즘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유가 자녀도 반드시 꼭 낳아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부부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바뀌었어요. 생각이. 자, 자녀 없어도 괜찮다. 부부끼리 잘 살면 되고, 부부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 되고,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에서도 과거에는 수직 관계였다고 해요. 뭐냐면, 가장인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녀나, 아내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가장이 다 했다면, 그리고 가장이 무조건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놓여졌어요. 민주적인 관계. 모든 걸 결정할 때 가족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뭐 경제적인 활동은 남자가 뭐 집안일은 여자가 이런 게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도 없어졌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 일에 있어서도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집안 일을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 여자는 집안 일 이렇게 나눴다면 지금은 바뀌었죠. 다 일하니까 집안일을 분담하는 게 맞지. 나눠서 협조해서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 강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나 가족 생활에 대한 생각 자체도 변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한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가족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점과 관련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